안녕하십니까, 김박사부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소미아가 뭐길래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소미아는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의미합니다.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첫 글자만을 따서 GSOMIA, 즉 지소미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정보 제공 방법 및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1월 일본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되었으며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2급 이하의 군사 기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협정 구성 내용으로는 군사 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소미아 종료가 발생한 사태의 현황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본에 선빵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반도체 3종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는 한국을 개무시하는 일본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G20 행사가 있었습니다. G20 행사란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20에서 정상회담 간에 외교적 결례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의 고노 신지 수상이 엄청난 외교적 결례, 무시를 하는 이러한 화면들이 여러 번 방송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019년 7월에 대한민국에서 2번의 특사를 일본에 파견합니다. 그때 일본 측은 대화 의지가 거의 없었으며 호응 또한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곧이어 미국의 스탠드스틸, 현상 유지 속에서 협상을 계속하라라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경축사 내용에 대화 재개 또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응답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본 측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빈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합주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간에 이러한 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무런 결말도 짓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음에 대한민국의 거듭된 대화 제안 등 외교적 노력을 아직까지도 개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체결된 지소미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와 체결한 것이 바로 지소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결된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총 29회의 정보 교류 요청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소미아 종료 사태는 미국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긴 합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이러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쳤고 입장은 다르지만 미국 측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도
이렇게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소미아 자체가 졸속협정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도움을 주는 협정이라는 측면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역사 왜곡과 무렴치한 행위에 대한 체결 및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기본적 입장은 이랬었습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라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절충안을 제시하고 절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소미아 종료라는 결말이 8월 22일 날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충안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절충안이라는 것은 군사정보의 틀은 연장한다. 즉 지소미아는 유지한다. 그러나 정보 교류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절충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종료로 결말이 나게 되는데 2019년 8월 22일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의결됩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여한 전체 토론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확정한다는 이러한 결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지소미아 종료라는 이러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세부적으로 더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34개국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가 주로 나토라고 일컫는 이러한 나토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기도 하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선 32개국과 맺은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였으나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명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어제 날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좀 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품목에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널 제조 과정의 필수적인 화학 물질인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이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되기 이릅니다. 포괄 수출 허가라는 것은 기존에 2, 3일에서 일주일 길게 잡아봤자 10일 정도면은 수출 허가가 이루어지고 서류들도 간단했었는데, 개별 수출 허가로 넘어가면서 최저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까지, 거기에 따른 서류까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수출 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뒤에 곧바로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명단,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및 백색 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초기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 2018년 10월에 있었습니다. 판결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이후에는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그리고 수출국으로서의 관리 책임 등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근거조차 없어서 일본의 해당 조치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센 형편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소재는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것을 경제 보복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일본의 행태가 상당히 부당하다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대응 측면에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2019년 8월 12일 날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대책으로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8월 5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강화 대책의 큰 3가지 줄기는 공급선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체 공급선 확보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등 자체 개발, 즉 국산화가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외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이렇게 천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과 대책에 별개로 한국인들이 모두 뿔이 났습니다. 안사, 안가 등과 같이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매 운동은 가장 인지도가 높은 맥주, 아사히나 기린 등과 같은 것과, 그리고 유니클로, ABC마트, 무인 양품 등과 같은 의류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이것이 자동차나 여행 상품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매운동 전용 사이트인 노노재팬까지 등장해서 사지 말아야 할 일본 제품은 물론 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까지 소개해서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번 불매운동은 과거와 달리 판매자들도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트나 재래시장, 편의점 등에서 일본산 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안내문을 붙였고, 택배 노동자들까지 일본 의류 제품의 배송을 거부하는 선언까지 내놓는 등 전방위에 걸쳐서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김박사 불호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포레버 노노재팬, 영원하라 일제 불매운동이요. 이상으로 오늘의 김박사 불호를 마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